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박셀바이오 주가 전망이라든지 흐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리스크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섹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자체를 이렇게 먼저 보게 되면은 코스피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약 보합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기준 그리고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타이슨이 이런 얘기를 해요. 타이슨의 명언을 보게 되면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다. 단 쳐맞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그럴싸한 계획을 할 게 아니라 완벽한 계획을 짜야 되는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결국에는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굉장히 계획 자체를 오밀조밀하게 잘 짜놓고, 그리고 7월 중순부터는 빠르게 큰 수익으로 좀 걷어들이는 계획을 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시장 자체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롱숏이 난무한다라고 보시면은, 수급은 없고 하락 종목수 같은 경우에도 상승 종목수보다 훨씬 더 많은 시장이에요. 요즘을 보게 되면은 성장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분명히 경기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익 내지는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성장주군 경기주군 비싸지면은 차익 자체가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시장 논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싼 쪽은 매수를 하고 비싼 쪽은 판다라는 이 단순한 논리로 시장은 움직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좀 깨달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정확하게 며칠에 A 섹터가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B 섹터가 조정이 나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타이밍 게임을 할 게 아니라 싼 쪽을 먼저 분할 매수를 해서 기다리는 투자 전략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거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전략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부분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A 종목이 가니까 약세인 섹터는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시면서 굉장히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A 종목이 상승을 하면은 우리는 A 종목 상승으로 먹고 그 다음에 B 섹터로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편안하게 수익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큰 틀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은 싼 거를 살 건지 비싼 거를 살 건지 이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세력이면은 당연히 싼 부분을 살 수밖에 없다. 왜냐? 그만큼 크게 먹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싼 종목을 미리미리 찾아서 선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찌됐던지 간에 시장 자체는 이번 주 후반 혹은 다음 주 초가 1차 변곡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FOMC 내용들을 여러분들 무조건 보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은 앞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헷갈리게 항상 만들어요. 그래야지 존버할 종목을 존버 못하게 하고 버려야 할 종목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큰 틀을 이해를 하시고 종목들을 먼저 그 다음에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반대로 종목을 보고 종목에만 목매다 보면은 여러분들 주식 힘들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파악을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개월이 됐건 2개월이 됐건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큰 틀을 제발 이해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박셀바이오 자체 이슈가 있어요. 오늘 오후 5시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2시 반이기 때문에 결과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일단 박셀바이오 자체가 진행성 간암치료제 박NK에 대해서, 그리고 HCC의 임상 2A상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좀 안정성 심의위원회 SRM이죠.
개최한다고 어제 밝혔던 부분이고, SRM은 오늘 오후 5시에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MR 같은 경우는 박 NK, HCC 투약의 안정성을 입증을 함으로써 이제 진행성 간암 치료제 임상이 A상이 본격적으로 속도가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수급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도 기간이라든지 아니면은 투신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시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아직 결과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기간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시 지나서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임상이 A상은 이제 총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 그리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20명 중에서 3명에 대해서 안정성이라든지 유효성이 검증이 되면은 나머지 17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임상 2 A상을 전국 주요 병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좀 보시면은 박 NK 같은 경우에도 일상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오죽했으면 과거에 신라젠 이상보다도 박 NK가 일상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도 분명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새로운 임상 2 A상 설계가 임상 1상보다 더 우수한 치료 효과를 가져다 줄 거다라고 좀 박셀바이오 관계자가 말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박셀바이오가 이 뉴스로 어제 상승이 나온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걸로도 상승이 나왔는데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좀 크게 상승폭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장기 횡보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흐름보다도 이제는 결과를 좀 가져와야 될 때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박셀바이오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박 NK를 좀 어느 정도는 믿는 만큼은 좀 시간에 투자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시장 자체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바이오 종목 당연히 좋아요. 안트로젠 이런 것들 올라가는 거 보면은 시원하게 올라가고 상승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좋아요. 바이오 종목 저도 좋아하고, 좀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야지만 코스닥 지수도 상승이 나오는 부분은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시장 트렌드에 우리가 굳이 비중을 높여서 무리하게 갖고 갈 필요가 있냐라고 저는 생각을 드는 부분. 왜냐, 어차피 좋지만 다른 쪽에 갔다가 다시 수익을 내고 와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곧 죽어도 박셀바이오 말고 다른 바이오 종목을 하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SK바이오팜을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국내 백신 투여 자체만 봤을 때도 1200만 명을 좀 돌파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이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좀 이런 대형주들에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굳이 바이오 종목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K바이오팜을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없으신 분들은 이거 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모아가다가 크게 불기둥 하나 보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 결국에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천연가스 관련주 서울가스 지금 5%대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윗꼬리 달고 내려온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조금은 못 간 부분은 분명히 아쉬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울가스 이거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원자재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구리 가격 자체가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구산업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아연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는 VIP 방에서 따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종목은 정말로 여러분들 묵묵하게 끌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최상위권에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연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원자재 관련으로 무조건적으로 좀 우선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원자재가 아니거나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그리고 1월 중순에서 3월 중순에서 하락이 나왔을 때 상승이 나왔던 금융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운 이쪽에서 디커플링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어설픈 계획으로는 여러분들 시장 자체에서 지금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VIP 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늦으시면은 여러분들 손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단타로 뭐 젠백스 링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단타로 먹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단타로 붙고,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뭐 의료기기, 바텍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클래시스도 분명히 영상에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수익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싸게 잘 잡는 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창, 이구산업 좋잖아요, 여러분들. 원자재 관련 슈퍼사이클 지금 끝났냐? 절대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메가MD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 오늘의 뭐 시장 좀 수급 몰리는 거 이런 거를 뭐 단타 칠 거는 단타 치고, 묵직하게 끌고 가서 크게 먹을 수 있는 거는 크게 먹고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뭐 세종시, 자, 세종시라든지 아니면은 시멘트 이쪽에서 좀 상승이 나오고, 오늘 테마가 좀 두 개? 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뭐 고려 시멘트도 크게 뭐 상한가 부분까 상한가 찍고 내려온 부분, 그리고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나오고는 있다라고 보시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시멘트 쪽 가격 인상, 원자재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는 따지고 보면은 원자재 플러스 실적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로 중단을 했던 뭐 인프라라든지 사회 기반 시설 설비, 그 다음에 관리 이런 게 다시 활기를 좀 띨 거다라는 기대감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들을 여러분들 무조건 보셔야 된다. 왜냐? 결국에는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순환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빨리 들어가서 좀 선점을 해 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세종시 테마 같은 경우에도 뭐 프롬파스타라든지 아니면은 대주산업, 유라테크, 뭐 영보화학, 세종시 테마들이 굉장히 좀 상승이 나오고는 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대 때부터 시작한 정치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충청 대망론이라고 해서 충청도에서 지는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런 필패의 원칙이 아직까지는 깨지지도 않았고, 거기다가 뭐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는 일자리라든지 아니면은 지방 인구는 매년 수만 명씩 수도권으로 가고 지방 경기는 더욱 위축되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세종시 자체를 좀 버릴 수가 없는 카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이 뭐 세종시에 대선 캠프를 꾸리겠다라는 거는 이런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관련해서는 뭐 지금 당장에 우리가 급하게 뛰어 들어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눌렸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면 좋지 않나,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원자재든 뭐든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포스코 잡으시고,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팜 이런 거 하나씩 잡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단타로 뭐 깔짝깔짝 뭐 옆구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여기 찔러봤자 굉장히 단타하기
짜증나는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는 미리미리 들어가서 준비를 해서 크게 먹고 나오는 이런 장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어느 종목에서 좀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대표적으로 뭐 더존비존 같은 경우에는 VIP 방에서 8만 500원에 매수를 한 종목이에요. 자, 이거를 좀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8만 500원에 더존비존을 방에서 매수를 했는데, 자, 지금 뭐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차트. 자, 여기서 보시면은 굉장히 13만 6천원 고점 찍고 충분히 기간, 가격 조정 다 끝내고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종목, 근데 실적까지 안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이런 종목에 대해서 찾아 나서야 돼요. 이거 가니까 저거 따라가고 저거 가니까 저거 따라가다가는 물리기 십상인 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찾아서 미리미리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나는 뭐 이런 종목 저런 종목 종목을 몰라서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개월이 됐건 2개월이 됐건 차라리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안정적으로 포트 꾸려 놓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수익을 빨리빨리 걷어 나가시고 크게 먹고 나오자. 지금은 이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더존비존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뭐 좋아요. 지금 뭐 상승이 나오고 있고 뭐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지금 계속해서 찾아 나가셔야 된다. 지금 뭐 기술주들 아니면은 뭐 그냥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 때가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큰 틀을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그럴싸한 계획보다도 완벽한 계획으로 주식을 제발 하시고 큰 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